자, 그 다음에 우리 좀 방금 전에 옥텟 규칙을 했어요. 자, 여기서 자, 나 좀 봐. 옥텟 규칙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 20, 18. 이 숫자만 외워. 20, 18. 헬륨, 네온, 아르곤 12개, 10개, 18개가 제일 중요해. 이 숫자가.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 알겠지만 이 비활성 기체가 헬륨, 네온, 아르곤 20, 18이야. 그냥 우리는 암호처럼 기억하자. 20, 18이라는 거 잊지 마. 그런 다음에 얘 알겠지만 얘네들은 주기율표상에서 17쪽 원소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 또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옥텟 규칙을 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그래 좋아 여기까진 좋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1쪽부터 17쪽에 있는 이 나머지 이 원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소들 입장에서 이제 또 해석하는 거야. 1쪽부터 17쪽에 있는 원소들이 있어. 얘네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얘는 원소는 18쪽 원소와 같아지려고 해요까지만 갖게 같아지려고 해.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8쪽 원소, 여기서 18쪽 원소에 어떤 거요? 라고 하면 정확히 말하면 우린 전자 배치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생각해. 전자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1쪽부터 17쪽 원소들은 어찌됐건 18쪽의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게. 어떤 게 있냐면 나트륨을 보자. 나트륨의 원자 번호는 몇 번이야? 이 정도는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주기율표상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원자 번호는 알고는 있어야 돼. 네? 라고 물으면 안 돼. 야, 영어 하는데 알파벳 까먹었으면 영어 단어는 어떻게 외우고 독해는 어떻게 할 거야? 수학하는데 구구단이 갑자기 생각 안 났대. 그냥 안녕이야 그냥. 뭐 공식은 까먹을 수 있어도 야, 구구단은 아니지 않니? 마찬가지로 화학에서는 이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 원자 번호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11번이야. 그러면 아까 잠깐 암호처럼 2, 10, 18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 불문하고 얘와 같아지고 싶어. 가야 돼. 나 좀 봐줘요. 나 관종이니까. 이 11번이 내는 이유 불문하고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20, 18이 돼야 돼. 그러면 간단하다. 어떻게 하면 될까? 전자 하나를 버리면 되겠죠. 그럼 11이 10될 거 아니야. 오케이. 하던 걸 좀 더 해볼게. 이번에는 마그네슘을 생각해보자. 마그네슘의 원자 번호는 몇 번이냐면 12번이라고 합니다. 알루미늄의 원자 번호는 몇 번이냐면 13번이고요. 칼슘의 원자 번호는 몇 번이냐면 20번이에요. 이거 아는 건 당연한 거야. 알고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모른다라면 집에 가서 무조건 외워놓고 출발하세요. 과학은 무조건 다 외워놓고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외울 건 외워놓고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영어랑 예를 들어서 좀 뭐한데 영어 단어는 뭐 해석이 아니잖아. 이해도 아니고 일단 외워야 되지 않니? 그 단어를 가지고 지문, 독해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추론하는 거지. 외울 건 외워주셔야 돼요. 최대한 안 외우게 양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외울 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자꾸 잔소리 했어. 나중에 와서 생각이 안 났어요. 이러면 안 돼. 자, 그 다음부터는 이거 18쪽 20, 18 이 같아지려고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어떻게 될까? 2개를 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10이 될 거니까 얘는 알루미늄은 3개를 버릴 거고 얘는 몇 개를 버릴까? 칼슘은 2개를 버리겠죠. 그럼 18이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단 얘기 조금 더 해보십시다. 그 다음에 플로오림이 원자 번호가 9번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원자 번호가 8번이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염소 하지 말고 질소 가자. 질소는 원자 번호가 7번이에요.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얘와 같아지고 싶은 거야. 그래야 뭐가 되니까 18쪽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활성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안정해지니까. 안정해지기 위해서 버리고 얻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하나를 얻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10개가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 전자를 2개를 얻으려고 할 것이고요. 얘는 어떻게? 3개를 얻으려고 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암기할 건 2개야. 암기는 뭐다? 다 외우는 건 아니지만 암기는 18쪽 원소 헬륨, 네온, 아르곤 20, 18은 무조건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원자 번호 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원자 번호를 알아야 어떤 원소의 전자수를 알게 되고, 그러면 얘와 같아지기 위해 잃을 건지 얻을 건지, 몇 개를 잃을 건지 몇 개를 얻을 건지가 나오겠지. 이해가 됐습니까? 요 정도는 조금 기억하자. 요 정도는. 근데 나중에 그래도 외우기 싫은 사람은 안 외우셔도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세요. 한 개도 안 풀릴 거니까. 저거 안 해놓으면. 저거만 해놓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풀리긴 풀려. 근데 안 해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전 지구상에 알아낸 사람 없어요. 알아야 된다는 거. 외워놓고 하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보십시다. 얘네들은 모르긴 몰라도 전자를 잃어서 뭐가 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상태가 되어졌을 것이야. 그런 애들을 우리는 금속 원소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잃어서 됐어. 그런 애들을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뜻으로 쓰이면 돼요. 구별을 잘 안 하지만 알고는 있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네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다들 얘와 같아지기 위해 얻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안정한 상태가 되려고 해요. 상태가 되려고 한대. 그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비금속이라고 하고, 그래서 얻어서 안정이 됐네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해? 이온이라고 불러서 같은 개념을 쓴다는 거지. 여기까지 되었나요? 지금 봐봐. 지금 비활성 기체 요거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잃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아지려고 하던,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아지려고 하던, 어찌됐건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안정한 상태인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 잃어서든 얻어서든 이렇게 되려고 하는 이런 걸 우리는 한 단어로 줄여서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1쪽부터 17쪽이 잃던 어떤 얘가 되려고 해. 그걸 우리는 옥텟 규칙. 말이 길잖아. 너희들도 이렇게 말 줄여서 많이 쓴다며. 이렇게 어떤 말이 길면 줄여서 쓰는 것처럼 그냥 정의사 옥텟 규칙을 만들게. 잃어서든 얻어서든 전자를 잃어서든 얻어서든 18쪽과 같은 전자 20, 18이 되려고 한데 옥텟 규칙을 만족한대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게 금속 원소고요, 비금속 원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사실 이제 여기까지 되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옥텟 규칙하면서 뭐가 나왔어? 옥텟 규칙을 하면서 금속, 비금속, 양이온, 음이온이 여기서 또 살짝 중복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슬쩍 그대로 와버렸지. 오케이. 자, 여기 내려가는 거 볼게. 요거 먼저 큰 틀 먼저 잡아주는 거야. 큰 틀 먼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보니까 금속을 보십시다.
금속의 대표적인 아이가 일조 원소거든. 대표적인 일조 원소는 얘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거고, 비금속의 대표적인 아이가 17조 원소라고 해서 할로젠 원소라고 하는 것뿐이야. 금속 원소를 보십시다. 어찌됐건 간에 얘는 양이온이야. 그러면 전자를 잃었잖아. 그러니까 양성자가 있고, 양성자의 개수, 전자의 개수에서 얘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고요. 얘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의 정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데 얘를 잃었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더 많은 거죠. 플러스가 더 많아. 양이 더 많아. 그래서 이온이라는 말 뜻은 정기적으로 중성이지 못한 상태를 우리는 이온이라고 해. 근데 양이야. 그럼 이제 똑같은 거지만 귀찮지만 알지만 한번 써보자. 비금속 원소. 그러면 얘는 음이온이다 라는 말을 쓰는데 얘는 어떻게 전자를 얻어서죠. 얻었으니까 양성자의 개수는 그대로 있는데 전자의 개수가 늘어났지. 즉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는 애가 많은 거고 얘가 적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은 거예요. 얘가. 그러면 어찌됐건 얘네들은 정기적으로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고 얘는 정기적으로 어찌됐건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는 거네. 그러면 이렇게 얘가 저 플러스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은 거야. 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어서 얘가 된 것뿐이야. 얘도 얘가 되기 위해서 얻은 거야. 그래놓고 보니 플러스야. 얘 마이너스야. 무슨 일이 발생할까?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발생하지.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해요. 그걸 우린 이온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번에는 이쪽에서 요 음이온끼리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아이랑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아이들끼리 서로 전자를 공유해. 아직 뭔지 몰라도 돼요. 서로 결합을 합니다. 요 아이들끼리 걔를 뭐라고 불러? 공유 결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에서는 금속이야. 금속 양이온하고 또한 양이온끼리 또한 무엇도 할 수 있냐면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해? 우리는 금속 결합. 우리가 고등과정에서는 요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만 배우지만 원래는 금속 결합도 있어요. 근데 살짝 문제 풀다 보면 금속 결합도 어느 정도 출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야. 잘 생각해보면 조그만 패턴 잡아보자. 양이온, 음이온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양과 음이 결합해. 음끼리 결합해. 양끼리 결합해. 그러니까 몇 개가 나와? 결합은 세 종류가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가 금속 결합인지 공유 결합인지 이온 결합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긴? 걔네들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알면 되지. 근데 봤더니 금속으로만 되어 있어? 그럼 금속 결합이고, 비금속으로만 되어 있어? 그럼 공유 결합인 거고, 금속과 비금속이 같이 되어 있어? 그럼 이온 결합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험 범위가 여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맞추려면 이 앞에서 배웠던 얘가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얘네가 왜 됐어요? 얘 때문에 됐어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잘릴 수가 없는 거야. 한 세트인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쪼개놓은 거지. 얘와 얘가 연결이 된 애가 아니라 원래 것을 자른 거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건 너무너무 많이 중요합니다.